말소기준 권리는 등기부등본 청소부다. 예. 말소기준 권리는 이제 무조건 외우세요. 말소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거는 저합계담전. 저합계담전은 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 그리고 경매개시 결정 등기, 담보 가등기, 배신한, 선순위 전세권. 이런 경우는 말소기준이 될 수 있다. 말소기준이 돼서 나머지 소멸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됩니다. 그리고 말소기준이 될 수 없는 권리. 유지가 얘는 좀 어렵긴 한데 유치권, 지상권, 가처분은 말소 기준이 될 수 없다. 이건 다 낙찰자가 인수한다. 선순위나 후순위나 모두 인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입찰하는 사람한테는 조금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다. 만약 얘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안녕하세요. 미소영입니다. 8강에서는 말소기준 권리를 찾아라가 주제입니다. 말소기준 권리. 말소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 얘가 뭐지? 이걸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소기준 권리라는 거는 소멸되거나 인수되는 권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건데요. 경매가 진행된 부동산에 걸려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막강한 권리입니다. 말소기준 권리라는 말을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권리 분석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말소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5가지가 있습니다. 요 5가지는 이제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이해 안 돼도 외워야 됩니다. 근데 경매 정보지를 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접하게 될 텐데 처음엔 좀 어색한 단어입니다. 일단 한번 볼게요. 저당권하고 근저당권. 이것 좀 우리가 많이 본 거죠. 이걸 하나로 묶을게요. 저당권과 근저당권.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생기는 권리죠. 그리고 압류와 가압류. 요거는 이제 빚 때문에 재산을 잠시 묶어 놓는 건데 압류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압류하는 거, 그리고 가압류는 개인이 이제 압류하는 거죠.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경매가 진행이 되면은 법원에서 등기한다고 했죠. 그래서 경매가 이제 시작된다라고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담보 가등기는 요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임시로 해두는 등기예요. 근데 얘가 이제 근저당처럼 돈을 받기 위해서 가등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돈을 받기 위해서 가등기했다라는 거는 법원에 이제 배당을 요구하면은 법원에서 돈을 받겠다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 담보 가등기도 말소기준 권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전세권인데 모든 전세권은 아니고요. 집합 건물, 우리 이제 아파트나 다세대 이런 주거용 말하는 거예요. 이런 집합 건물의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거나 경매를 신청한 경우, 그러니까 전세권자인데 최초로 이제 먼저 선순위로 전세권자가 등록되어 있고 이 사람이 이제 배당을 요구하거나 아니면은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 선순위 전세권도 말소기준 권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5가지인데요. 앞자를 따서 저압, 계담전, 그냥 저합계담전 이렇게 외우고 있습니다. 제가 2013년에 경매를 시작할 때 북극성에서 북극성주님께 배운 내용인데 10년 이상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입에 배어서, 그래서 이제 성주님께 저 이거 계속 써도 될까요? 그랬더니 계속 쓰셔도 좋습니다. 그 대신에 북극성주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그동안에 10년 동안 말소기준 권리 그러면 저합계단전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회원님들도 저합계단전 이해 안 돼도 그냥 외우세요. 저도 이거 그냥 술술술술 이해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저합계단전, 말소기준 권리 뭐야? 저합계단전. 이렇게 외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요소가 해당이 되는 거는 말소 소멸된다, 약간 이런 기준이 된다,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너무 쉬워요. 저합계단전 무조건 외우세요. 이 권리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 볼게요. 저당이란 부동산 등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거다. 예. 근데 여기서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가 바로 이겁니다. 저당권은 인제 채권이 금액이 변동될 때마다 설정 등기를 다시 해야 돼요. 딱 그 금액만 있어야 되는 거고, 근저당권은 범위를 두는 겁니다. 1 금융권은 120% 에서 2 금융권 130% 까지 채권 최고액을 설정을 해 두고 그 안에서 돈을 갚았다 다시 빌렸다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일반 매매할 때도 보면은 근저당권이 굉장히 풀로 차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3억 이다. 근저당권이 3억이 있네요. 이렇게 하면은 "아 그거 지금 거의 다 갚아서 지금 1,000만 원도 안 남았어요." 이런 분들도 계세요. 오랫동안 거주하시던 분들. 얘기는 뭐냐면 처음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두고 이걸 굳이 조정하지 않아도 되니까 말소시키지 않은 거죠. 근데 실제로 돈을 갚아야 되는 금액은 아주 미세하거나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인제 대출을 할 때에도 이걸 굳이 손을 대지 않아도 추가로 대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당권은 인제 설정된 게 금액에 따라서 다시 해야 되지만 근저당권은 그 채권 범위 안에서 인제 자유롭게 돈을 대출을 갚거나 그리고 다시 빌릴 수가 있고, 은행에서
근저당권자가 변제를 받을 때 이 채권 최대 한도 내에서 예 거기에서 변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채권에게 최대 한도 금액 내에서 변제받을 수 있구나. 혹시 몰라서 20에서 30%를 업해 놓는구나.' 이렇게 보시게 되죠. 네. 저당권과 근저당권 돈을 빌릴 때 생기는 권리다. 압류와 가압류. 네. 압류와 가압류. 이거는 인제 그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겁니다, 임시로. 여기서 압류는 국가에서 세금 연체 있을 때 보통 많이 하고요. 그리고 가압류는 개인이 인제 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많이 하죠. 그래서 압류는 연체 세금, 그리고 가압류는 연체 채권 요렇게 정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해결하기 전까지는 일반 매매도 힘들어요. 우리도 물건을 살 때 거기에 압류, 가압류가 있는데 그걸 해결하지 않는 이상에 거래 안 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임시로 확보해 두게 되면은 일반 매매가 처분하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어떤 소송이라든가 이 처분하지 못하도록 잠시 잡아 두는 것이 압류와 가압류다. 압류로 넘어오는 물건들은 인제 공매로 해서 많이 처분을 하죠. 그리고 인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입니다.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법원에서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경매가 진행될 때 인제 알려주는 거고 처분할 수 없도록 압류하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법원에서 공시하는 방법이다. 담보가등기. 담보가등기가 인제 채권자가 돈을 받기 위해서 '나는 담보로 한 거다. 돈을 돌려받기 위한 거다.'라고 할 때에는 이 배당 요구를 법원에 하게 되면은 담보가등기도 근저당처럼 인정되어서 말소 기준 권리가 되고 매각으로 소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등기 중에서 법원에 배당 요구를 한 거는 담보가등기로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죠. 만약에 배당 요구를 하지 않은 가등기는 저희가 인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들어가면 안 되죠. 네. 전세권은 이제 등기부등본에 이름을 올리는 임차인이에요. 이 전세권을 설정을 하면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곧바로 경매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당 요구하거나 경매 신청을 하면은 이 전세권도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낙찰자한테 인수된다. 하지만 무조건이 아니라 이제 두 가지의 조건이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집합 건물의 선순위, 전세권자일 때, 그리고 배당 요구나 경매 신청을 할 때 전세권도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 이렇게 보십니다. 보통 전세권 설정은 언제 하냐면은 임차인들이 전세권 설정을 다 하지 않아요. 이 비용도 또 많이 들어가거든요. 보통 회사에서 사택으로 이용할 때 전세권을 많이 설정을 해요. 사택으로 쓰다 보니까 회사 사람들이 인제 그 기간에 따라서도 여러 사람이 인제 거주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전입을 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 사람들이 다른 데 집이 있는데 여기 전입을 해서 살기가 좀 어려운 상황들이 좀 많다 보니까 사택으로 쓰는 경우에는 전세권을 설정해 두고 그리고 직원들이 아무 때나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게끔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전세권은 회사에서들 많이 하는데 최근에는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거에 대한 불안감을 갖는 임차인들 이런 분들이 전세권 설정을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이 전세권이 그 등기부등본에 올라가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곧바로 경매로 넘어올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들도 좋아하는 방법은 아니지요. 좀 어렵게 느껴지시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제 무조건 말소되는 권리는 요렇게 세 가지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얘는 무조건 말소되는 권리다. 등기부상 맨 앞에 설정되어 있다면 매각됨과 동시에 소멸한다. 네, 깨끗한 물건이에요. 조건부로 말소되는 권리가 있었죠. 아까 전세권과 가등기인데 얘네들은 배당 요구를 하거나 경매를 신청했을 때에만 말소 기준이 된다. 뭐냐면 "돈을 받고 끝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법원에. 만약에 배당 요구나 경매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수되는 권리다. 전세권자가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더 살고 나서 그 돈을 받겠다." 뭐 이렇게 신고를 안 하는 거죠. 뭐 가등기도 "돈을 받을 게 아니다. 난 이 집을 가질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 사람들이 원하는 방법이 돈을 받는 목적이면은 말소 기준 권리가 해 주겠다라는 얘기예요. "돈을 받기 위한 방법이다." 그러면은 "배당 요구해라. 경매 신청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전세권과 가등기는 이렇게 배당 요구하거나 경매 신청할 때는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 무조건 인수되는 권리. 처음에는 접근하지 않아야 되는 물건입니다. 유치권은 건축이나 인테리어 공사 대금 받지 못했을 때 세입자 가는 경우들도 가끔 있어요. 뭐 200만 원, 300만 원. 이건 약간 명도비로 해결할 수 있는데 실제로 건축자재 몇 천만 원, 몇 억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유치권이라는 거는 전부 다 인수인데 이거는 소송까지 가야 되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치권의 물건은 초보자가 접근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물건이다. 이렇게 좀 정리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법정지상권 이건
그건 타인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법적으로 인정을 하는 부분인데 이것도 이제 처리 과정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인수되는 권리이니까 내가 무엇을 인수해야 되는지 확인해야겠죠. 그리고 가처분은 이제 건물 철거, 처분하는 행위를 임시로 제한하는 것 요런 것들은 이제 말소되는 권리가 아니라 인수하는 권리다. 말소 기준 권리 앞에나 뒤에나 순위에 상관없이 무조건 낙찰자한테 인수된다. 그리고 여기 예고 등기라는 게 있는데요. 요즘엔 많이 안 보이는데 그래도 궁금해하셔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얘는 이제 소송 진행 중이라고 알려주는 건데 얘는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예고 등기 이런 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죠. 말소 기준 권리는 등기부 등본 청소부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깔끔하죠? 네. 말소 기준 권리는 등기부 등본 청소부다. 네. 말소 기준 권리는 이제 무조건 외우세요.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거는 저합계담전. 저합계담전은 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 그리고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담보 가등기. 여기 배신은 뭐냐면요. 배당 요구하거나 경매 신청한 경우 배신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배신한 선순위 전세권. 이런 경우는 말소 기준이 될 수 있다. 말소 기준이 돼서 나머지 소멸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됩니다. 그래서 저합계담전 말소 기준이 될 수 있는 권리다. 네. 그리고 말소 기준이 될 수 없는 권리, 유지가 얘는 좀 어렵긴 한데 유치권, 지상권, 가처분은 말소 기준이 될 수 없다. 이건 다 낙찰자가 인수한다. 선순위나 후순위나 모두 인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입찰하는 사람한테는 조금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다. 만약 얘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이제 초보자가 접근할 수 있는 물건 단계에서 명도까지 좀 원활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자금 여력이 생겼을 때 그리고 소송까지 넘어가고 시간을 좀 길게 가져도 된다라고 할 때 이런 물건들을 접근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말소 기준 될 수 있는 권리만 우리가 인수할 게 없는 그런 물건만 접근하시면 됩니다. 이번 8강에서는 말소 기준 권리 5개 있잖아요. 지금 저합계담전 이해 안 돼도 무조건 외우세요. 네, 이게 과제입니다. 무조건 외우기. 저합계담전.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